기억의 직조가 한 인간의 우주를 지키는 사람들. 2025년 11월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저명한 신경과학자 벤 카터 박사는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기사를 발견했다. 대한민국 치매 극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 기사의 내용은 허무맹랑했다. 약물이나 유전자 치료가 아닌 최첨단 VR 기술과 인문학적 접근을 결합한 기억복원 치료로 중증 치매 환자들의 인지 기능을 극적으로 개선했다는 것이었다. 벤에게 치매는, 특히 알츠하이머는 평생의 숙적이었다. 그는 뇌의 신경망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질병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 플라크를 제거할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는데 평생을 바쳤다. 그에게 뇌는 복잡한 생체 컴퓨터였고 기억의 상실은 치료해야 할 하드웨어의 오류였다. 하지만 그의 최첨단 과학은 정작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서서히 자신을 잊어가는 그의 어머니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어머니의 공허한 눈동자를 볼 때마다 그의 과학적 신념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서구 학계에서는 한국의 이 새로운 시도를 감상에 기댄 사이비 과학이라 비웃었다. 하지만 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치료법의 허상을 직접 확인하고 반박하기 위해, 그리고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벤이 도착한 곳은 강원도의 깊은 산골에 자리한 은하수 기억보존마을이었다. 그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최첨단 요양병원을 예상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곳은 병원이 아니라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1970년대의 작은 마을이었다. 낡은 간판이 걸린 다방과 이발소, 새마을상회라는 이름의 구멍가게, 뽕짝 음악이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전파사까지. 마을의 원장인 노인정신의학 전문의 박수진 박사가 온화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카터 박사님, 멀리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곳은 병원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기억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하나의 거대한 기억 지도입니다. 벤은 코웃음을 쳤다. 박 원장님, 이런 향수 어린 분위기가 환자의 신경세포 재생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제 눈에는 그저 값비싼 연극 무대처럼 보입니다만. 그의 오만한 질문에 박 원장은 미소로 답하며 마을의 심장부인 기억 공방으로 그를 안내했다. 그곳에는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젊은 예술가, 작가, IT 개발자들이 환자들과 1대1로 마주 앉아 있었다. 박 원장은 그들을 기억의 직조가라고 불렀다. 저희 치료의 핵심은 약물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삶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단 하나의 결정적 기억을 찾아내 그것을 디지털 세상에 완벽하게 복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뇌의 질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우주가 사라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을 합니다. 가상현실로 동화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 치매를 치료한다.
벤은 확신했다. 이곳은 비과학적인 감상주의와 최첨단 기술이 결합된 거대한 사기극의 현장이었다. 박 원장은 논쟁 대신 벤에게 한 명의 환자를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의 상인이었던 김동철 할아버지. 뇌졸중 후유증으로 온 중증 혈관성 치매로 3년째 말을 잃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의 결정적 기억은 1960년대 가난했던 시절, 아내에게 처음으로 하얀 고무신을 사주던 날의 자갈치 시장 풍경이었다. 벤은 기억의 직조가들이 일하는 과정을 어이없는 표정으로 지켜봤다. 한 젊은 작가가 할아버지의 가족들을 만나 수십 년 된 앨범을 뒤지고 할아버지가 즐겨 듣던 옛 노래를 함께 들으며 기억의 파편들을 수집했다. 아내였던 할머니는 당시 할아버지가 입었던 옷의 색깔, 고무신을 샀던 가게의 위치, 그날의 날씨까지 생생하게 증언했다. AI 음성 분석 전문가는 할아버지가 아주 가끔 내뱉는 의미 없는 낱말들의 패턴을 분석해 그의 감정 상태와 연관된 핵심 키워드를 추출해냈다. IT 개발자들은 단순히 1960년대 자갈치 시장의 풍경을 3D로 재현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후각 전문가와 협력하여 당시의 비릿한 바다 내음과 생선 굽는 냄새, 갯내음을 그대로 재현한 향기를 개발했다. 음향 엔지니어들은 낡은 기록 영상에서 갈매기 소리와 상인들의 외침, 백고동 소리를 추출해 소리를 복원했다. 심지어 할아버지가 걷게 될 자갈밭길의 질감까지 햅틱 기술로 재현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벤과 의료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직조가들은 휠체어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김 할아버지의 머리에 VR 헤드셋을 씌워주었다. 방 안에는 이내 짭짤한 바다 내음과 시끄러운 시장의 소음이 가득 찼다. 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처음 몇 분간은 정말 아무 변화도 없었다. 하지만 익숙한 냄새와 소리가 그의 뇌를 자극하기 시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할아버지의 굳어있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VR 화면 속에서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는 눈부신 햇살 아래 활기 넘치는 자갈치 시장을 걷고 있었다. 낡은 사진을 바탕으로 복원된 젊은 아내의 아바타가 수줍게 웃으며 그의 옷소매를 잡았다. 그때 직조가가 헤드셋을 통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장님, 오늘 장사 잘 되셨어요? 우리 섹시 고무신 사주기로 약속했잖아요. 바로 그 순간이었다. 현실 세계에서 김 할아버지의 감겨있던 눈꺼풀 밑으로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앙상한 오른팔을 들어 마치 눈앞에 있는 누군가의 손을 잡으려는 듯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거의 3년 만에 그의 메마른 입술에서 모든 이의 심장을 멈추게 한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여보. 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억의 반사작용이 아니었다.
한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랑, 그리고 언어를 되찾는 순간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들은 동화 같은 이야기로 환자를 속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라진 기억의 바다 깊숙한 곳으로 함께 다이빙하여 한 인간의 가장 소중한 진주를 건져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평생을 바쳐 연구했던 뇌가 아니라 그 뇌 안에 담긴 한 인간의 우주를 구원하고 있었다. 그날 밤 벤은 박수진 원장과 긴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현대 뇌과학의 모든 이론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박 원장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대답했다. 서양의학은 질병을 적으로 보고 싸워서 이기려 하죠. 하지만 저희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치매처럼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질병 앞에서는요. 저희는 병을 없애는 대신 병과 함께 살아가는 환자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켜드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의 근간에 효라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효는 단순히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삶과 역사를 기억하고 존중하며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것이 효의 본질이죠. 부모님이 자신의 기억을 잃어버렸을 때 자식이 그 기억의 보관자가 되어드리는 것. 저희의 기술은 바로 그 현대판 효를 실천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국내 유수의 IT 기업들과 수천 명의 젊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봉사자들은 각자 한 명의 어르신과 기억의 자매결연을 맺고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채록하고 디지털화하는데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있었다. 그것은 한 국가가, 사회 전체가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살아온 위대한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거대한 약속이자 의식이었다. 벤은 비로소 깨달았다. 이 놀라운 기적의 근원은 최첨단 VR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않으려는 한국인들의 집단적인 의지, 그리고 부모 세대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 존경심이었다. 그는 미국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동생에게 어머니의 가장 행복했던 기억에 대해 물었다. 어머니의 기억은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정원에서 문 리버에 맞춰 춤을 추자고 손을 내밀던 어느 여름날 저녁이었다. 은하수 마을의 기억 직조가들은 벤의 어머니를 위한 기억 복원 작업에 착수했다. 그들은 낡은 흑백 홈비디오를 AI로 복원해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을 되살렸고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수국이 만발한 정원을 VR 속에 완벽하게 재현했다. 며칠 후 벤은 화상 통화를 통해 대서양 너머의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다. 몇 달째 아들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고 허공만 바라보던 어머니. 그녀가 VR 헤드셋을 쓰자 눈앞에 마법 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그리웠던 남편이 젊은 시절 모습 그대로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어머니의 굳어있던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돌려 화상 통화 화면 속의 벤을 바라보았다. 아주 잠시였지만 그녀의 눈은 예전처럼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벤, 우리 아들 보고 싶었어. 그 한마디에 벤은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평생을 쫓아온 과학의 정점에서 그가 얻지 못했던 구원을 그는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라에서 가장 비과학적이라고 비웃었던 마음의 치료를 통해 얻은 것이다. 1년 후 벤은 스톡홀름에서 열린 세계뇌과학회에서 박수진 원장과 함께 공동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더 이상 냉소적인 과학자가 아니었다. 동료 여러분, 저는 평생을 알츠하이머의 치료법을 찾아 헤맸습니다. 저는 뇌라는 하드웨어를 고치는 데만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온 저의 동료들은 뇌가 아닌 영혼을 들여다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인간의 기억이 사라져갈 때 그것을 붙잡아주는 가장 강력한 힘은 신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기술을 통해 인류애를 구현하는 가장 위대한 과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벤은 이제 존스 홉킨스와 은하수 마을을 잇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그는 더 이상 뇌 속의 단백질 덩어리만 보지 않는다. 그는 뇌 안에 담긴 한 인간의 역사, 슬픔, 그리고 사랑의 우주를 본다. 기억의 불꽃이 사그라들 때 기꺼이 그 불꽃의 마지막 파수꾼이 되어주는 사람들. 벤은 한국에서 영혼을 치료하는 법을 배운 새로운 시대의 과학자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